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드디어 안타깝지만 문법 단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이 문법 단원의 명칭을 문법이라고 하지 않고 언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언어 파트는 큼지막하게 한번 써볼까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무턱대고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암기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다음 그것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암기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말을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란 반복입니다. 사실 아주 머리가 뛰어나서 한 번, 두 번만 봐서 정확하게 자기 것이 되는, 암기가 되는 일부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두 번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 번 저희가 정리를 해 놓은 지문 내용 속에서도 외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라는 것,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러한 내용,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암기를 하셔야 되고, 조금 쉽죠. 이것은 밑에 내려가다 보면 받침 발음에 우리 음절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몇 개뿐이다, 7개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암기하셔야 되고, 그래서 받침 시옷의 발음은 디귿이거든요. 결국. 근데 이게 왜 시옷이라고 되어 있느냐? 옷이 여기 시옷이 뒤로 넘어갔죠. 그래서 몸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옷, 받침 시옷이 뒤로 넘어간 겁니다. 받침으로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했으니까 시옷은 없는 거잖아요. 선생님,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잖아요.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수학 암기 과목입니까? 아니지만 암기할 것 정말 많죠. 사회과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과연 이해할 게 없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암기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당연한 내용이니까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발음들. 어느 정도 이해도 필요하지만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암기하셔야 되는 거. 여기 보시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 앞에서. 그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거죠. 밭 아래 할 때 이 아래에서 이 아는 모음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밭을 할 때 이 을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조사에 해당이 되는 형식 형태소이거든요.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받침 소리를 제 소리 값으로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합니다. 이렇게 기억, 암기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겹받침 발음 있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두 가지, 그만패라고 장난삼아 이 얘기를 하죠. 그만패라고 하고 여기 있는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 반드시 예외가 있으니까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정리되어 있죠?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역시나 정리되어 있죠?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시험 범위가 아닌데 암기해도 되나요? 시험 범위로 잡힐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입니다.
저도 학원에서 아직 시험 범위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암기를 시킵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겠죠. 제가 학생들을 괴롭힐 이유는 당연히 없습니다. 반복해서 외우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암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죠? 자, 그 다음 의 발음입니다. 그 다음 여와 예 발음입니다. 이 정확한 발음을 확인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첫 소리가 자음인 음절의 예는 이로 발음하고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외우고 있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내용을 보기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 하지만 그렇게 해준다라는, 그렇게 출제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확답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당연히 외우셔야 되겠죠. 이 여와 예 발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까지 전부 다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 발음, 정확한 발음 보시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느 것이 올바른 발음인지 외우셔야 됩니다. 또 있죠? 밑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학생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너무 빨리 내려갔네요. 여기죠? 요 내용도 바라다와 바래다, 마치다와 맞추다, 가르치다와 가리키다, 반드시와 반드디, 요거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이 세 가지는 몰랐던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시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 보면 밑에 정리 내용은 오늘은 앞단원들과 조금 다르게 다 이야기를 다 보여드렸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 하나만. 음절의 개념, 이거 안 살펴본 것 같은데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 마디이고, 우리말의 음절은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모음 하나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지거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지거나 마지막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학생이 라고 발음해야 정확하겠어. 자,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2번 부정확한 발음이 원하는 의사소통에 방해하는 다만 예. 이런 식. 그 다음 오른쪽 3번도 마찬가지죠. 기역과 니은을 비교할 때 니은과 같이 표기하는 이유,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지 않고 원형을 밝혀서 표기하는 이유 뭐겠죠? 의미를 정확하게 1번처럼 표기를 해놓으며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야만 풀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반드시 문제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